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8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전략산업과 당초 예산의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44억 3,625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64억 1,739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령 1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 국내 여비로 708만원, 모범근로자 국내 연수지원비 100만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1,025만원 등 1,741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 부분입니다. 제작에 6,7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950만원, 매월 실시할 상품권 경품 당첨 포인트 4,8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부문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800만원, 출생아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9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깎기 운동 부문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3천만원 등 3,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 부문, 운영 부문입니다. 야시장 운영비로 6천만원,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2,322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9,622만원, 여비 150만원,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시상금 100만원, 시장 내 와이파이 설치비 등 시설비로 2,3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부문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5,43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부문입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비로 6천만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 부문입니다. 빈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비 1억 원, 푸드트럭 창업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부문입니다. 도비 16억 원 등 25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운영 부문입니다.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사전 경영진단 프로그램 정보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기업정보 네트워크망 구축 행사 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270만원, 일반 보상금 15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7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부문입니다. 물류보조금 4억 원, 기반시설 지원 2억 원, 포장재 지원 5천만 원, 햇섭 인증 지원 1억 원 등 8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 부문입니다. 6천만 원을 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8천만 원을 강원도 테크노파크 위탁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기반 활성화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2,400만 원을 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598만 원, 농공단지 시설관리, 녹지구역 잡목 제거,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로 6,8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도비 등 8억 1,277만 원을 사업 추진여비로 3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 부문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6억 5천만 원 등 5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문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4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여비로 4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7,36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로 7,920만 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비로 1,200만 원, 취업지망생 교육비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관련, 먼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 지원 부문입니다. 여비로 320만 원, 241쪽 배관망 시설비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배관망 설치비로는 164억 1,060만 원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490만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840만 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타이머콕 보급사업비로 1,264만 5천 원을, 242쪽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한 벼룩시장 운영비로 500만 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비로 8,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비로 7,150만 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비로 400만 원,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양성 및 컨설팅 지원비로 1천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 수수료로 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기본경비 부문과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한 전략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비로 16억 3,200만 원을, 부대비로 58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남 의원입니다. 235쪽에요. 맨 위에 야시장 운영, 이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네,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내 한 거리 쪽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대나 이런 제작 다이 등을 제작 틀을 제작해서 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을 먹거리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7시 이후에는 전통시장 저쪽에는 인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불 끄고, 자, 어떻게 보면 암흑세계야, 암흑세계. 근데 이 야시장 한다고 암흑세계가 밝아질까요? 일단은 사람이 좀 보일 수 있는 요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시책을 좀 개발해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푸드트럭 창업 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1,000만 원. 네. 이게 청년 소상공인 이런 쪽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년이면 만 40세 이하로 말씀하신 거죠? 예, 현재는 39세까지. 예, 저희 안구 조례상에는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나이대가 39세, 40세면 이거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청년 창업 쪽이 다 40세로 묶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45세나 50세까지는 좀 올리셔야 이런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그 이해 나이대는 양군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sul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동료 의원님도 야시장 말씀하셨는데 뭐 양구 시장이 살아야 그 주변 경제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하여간 뭐 활성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5억 6천만 원이 계상되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금년에 그 9억 6천만 원을 도비하고 들여서 지금 62개소의 음식점이나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12월 말 그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지금 정산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올림픽 사후 그 혜택이 적었던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그 시설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증액돼서 한 160개 업소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5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도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지원 그 기준은 같습니다. 똑같나요? 네. 금액이 많이 잡혀가지고 예, 예, 또 맞습니다. 딴 사업이 또 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고요.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아, 그럼 가구 수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업소만. 예, 예.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상 참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아시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금 작년도 대비 예산도 올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게 군비도 한 58억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제가 행감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LPG 망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가 탱크로 가는 부분하고 요거를 판단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제 본의원이 보는 의견에서는 자가 탱크 같은 경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예, 일부 민원에 들어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LPG 망으로 가는 건 민원이 안 들어오죠. 망으로 들어오나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예. 가게 앞에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뭐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예, 계속 뭐 소소한 부분이고 예, 계속 있습니다. 이 자가 탱크가 시설을 그 임대 안 하고 사는 것도 한 400 얼마면 되는 거예요. 10%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망으로 가는 거가 10%면 100이면은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갭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걸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의원이. 예, 그 배관망 추진 사업단하고 해서도 그 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아마 기준 변경이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마을 단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어떤 형평성 기준이 뭐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으로 가는 거하고 탱크로 가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400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럼 600만 원에 대한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자가 탱크를 따로 발주하든지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배관망 사업에 따른 그 모든 관리나 운영은 다 한 곳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예. 별도 탱크를 설치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안전관리가 다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고 단지 공급 방식만 배관망이냐 일반 개별 탱크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예. 개별 탱크는 원래 설치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개별 탱크를 설치를 안 해주는 게 배관망 사업의 그 기본 목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같은 주민으로 입장에 있어서 배관망으로 갈 수 없는 사업비 내에 그 밖에 그 주민들을 같이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큰 뜻에서 시작을 한 건데 개별 탱크를. 근데 역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
배관망으로 보는 사람이 개별 탱크 해주는 것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별 탱크를 안 하면 네. 그만한 사업비가 디스카운트 되는 개념인데 네. 개별 탱크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자부담도 배관망에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상호 자가탱크가 들어가는 비용이 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LPG망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 분명히 자부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LPG망으로만 다 하면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 만약에 배관망으로 총 사업비 100억에서 100억 사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100억에서 배관망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80억이고 나머지 개별 탱크를 20억을 다 그렇게 흡수해서 해드렸다고 치면 400억은 다 쓴 건데, 100원 다 쓴 건데 결국은 자부담 부분에서 배관망으로만 했으면 그 배관망 하는 사람들만 끝난다면 자부담 부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개별 탱크를 해드리면 개별 탱크 한 사업비만큼 전부 다 그 n분의 1에 대한 어떤 그 공통 그 시설비에 대한 그 자부담 부분은 배관망에 있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자가탱크로 하는 분들이 통으로 다 임대 안 하고 그냥 자가로 사는 것도 400만 원 돈이면 사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망으로 들어가면 10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n분의 1로 나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탱크 하시는 분들 군비 예산을 뭐 50몇 억씩 들여가지고 솔직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망으로만 가서 망으로만 가시는 분들만 하고 자가탱크로 하시는 분들은 자가탱크로 하면은 그분들의 차이 나는 그 개비를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먼저도 399 같은 경우 96가구가 자가탱크로 가고 70몇 가구가 LPG 망으로 갔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내역서에 대해서 그러면 자가탱크로 간 거 400 얼마로 계산해 보시고 망으로 간 거 하고 계산해 보셔가지고 한번 하면은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이득이신지. 지금 자부담도 내년에 18억씩 들어가요. 자부담도 하시는 분들이. 네. 예. 이거 한번 검토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면 아니, 모르게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시설비 자체가 투입되는 부분이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부담 10%의 문제점이 아니라 망으로 가는 거하고 자가로 탱크로 가는 거하고의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러면 아예 자가로 가시는 분들은 자가적으로 놓으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군비 예산도 58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모 업체만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시면은 사실은 가스비의 저렴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배관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망만 하세요. 그러면 자가 탱크 하지 마시고. 자가 탱크를 안 하게 되면 같은 마을에 사는 누구는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 내막을 알고서도 자가 탱크로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내막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은? 주민 설명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숙지를 시켜드리세요. 그럼 주민들한테. 그리고 낮에 주민 설명회 하지 마시고 저녁에 하세요. 낮에는 다 일과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낮에 주민 설명회 해봐야 몇 분이 나오셔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좀 참고해서 또 네. 그런 쪽으로 하는. 요거 자가 탱크하고 망하고 한번 검토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임경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가 좀 되게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개별 탱크를 두는 거를 배관망 사업에다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거냐? 첫 번째 그걸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에는 배관망 사업에 포함시켜야 유지 관리 보수를 이쪽에서 계속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LPG도 수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저렇게 지금 뭐 개별 탱크를 갖다 놓으면 4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10%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괴리를 주민들은 이해 못 하겠다. 지금 이제 임경률 의원 얘기 거의 그 얘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개별 탱크를 놓는다는 얘기는 내 집에다 탱크 하나 갖다 놓는 건데 여기서 이것까지도 유지관리 보수를 너네가 해줄 거냐.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는 거지.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배관망 사업에 들어가서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유지관리 보수 및 LPG 값 수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배관망하고 줄 거다. 개별로 갖다 놓고 하면 우리는 그걸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무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시정자폐 사업이지 이게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얘기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니까 그거를 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정답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죠. 그게 답인데 자꾸 말만 방병을 돌아서 그래. 자, 또 지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님. 네, 신철 의원입니다. 설명서 234쪽입니다.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출생아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 네. 그 50명이 혜택을 받는데 신생아 수가 5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왜? 예, 한 2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0명까지는 안 가고 근데 왜 50명만 지원이 됐죠? 이거는 아마 그 산출 기초를 넣을 때 좀 예.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가 실제 100매를 지금 지원은 하는데요. 매수당 따지면 한 18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예. 요건 이제 그 부기를 달면서 예. 예, 요건 기초 자료를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협조가 잘 되나요? 읍면에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읍면에서 그 봉투를 지급하고 네. 그 비용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군요. 네. 혹시 입양 가족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거는? 예,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출생만 지금 그거만 출생만으로 지금 어쨌든 그 방침이 정해져 있던 거라서 예. 확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입양도 출생과 같은 개념으로 좀 봐주시고요. 예, 그거 한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그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5,098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네, 이게 몇 분에 해당되는 세 거죠? 분입니다. 세 분이요. 예. 거기 주차장 관리요원도 포함됩니까 거기에? 별도인가요? 주차장 관리원이 아니고 안전관리로 예, 경비 위주의 그렇죠. 예, 이 야간에 그 시장 내 경비 쓰시는 분. 예. 그러니까 요건 요 인건비는 세 분에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 관리는 별도로 그 조합에서 운영을 예,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중앙시장 관련돼서 그 장기적으로는 그 중앙시장으로 봤을 때 그 서쪽은 주차장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또 진입이 잘 돼 있고 지금 그 중앙시장 내에 뭐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쪽 북쪽이나 동쪽의 진입 여건이 안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빈 점포 많죠. 중앙시장 내에. 지금 빈 점포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점포는 폐업 신고를 한 건 아니죠. 그냥 영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중앙을 가르든 뭐 측면을 가르든 좀 도로 확장을 좀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이 돼야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장님 충분히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업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뭐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237쪽입니다. 농공단지 해썹 인증 기반 그 지원으로 5개 업소로 선정해서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데 예. 이게 상한가가 있는 거죠? 그럼 2천만 원까지입니다. 2천만 원씩. 예, 예. 1억씩 2천만 원씩. 이 5개 업체는 어디인가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청은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예, 예. 내년도에 이렇게 될 5개까지.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예, 보통 이제 그 해썹이 기타 작은 데까지 따지면
2020년 12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일부 네. 음식 제조 뭐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2천만 원. 예, 현재 제한돼 예, 있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예, 내용. 그렇습니다. 예. 이 242쪽입니다. 그 가스 시설 그 타이머콕 보급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 내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 그 LPG 배관망 사업 이후에도 이 기능, 이 시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세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 고령 가구로 돼 있는데 네.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을에서. 이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상위 계층 아니더라도 안전 그 대책 차원에서 시책으로 다 설치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가 이번에 8,600만 원 예산은 우리가 지금 남면 그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하는 곳 예. 그런데 그 사업 설계 내역에 타이머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 차원에서 요거를 좀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쪽의 중앙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지금 연간 전기자동차 구입 대수가 등록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벌써 20대 지금 물량이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아마 증가율은 꽤 높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종, 뭐 기종,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보조하는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초소형이나 이제 그 조금 일반 그 소형 자동차 요 차이는 있는데요. 예. 보조는 그 약 한 184만 원까지. 초소형은 뭐 77만 원 요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 없나요? 현재 저희가 그 시내권에 2개가 있고요. 지금 4개를 추가로 그 국비로 설치를 12월 말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충. 금년도죠,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예산은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요건 아직 국비 확정이 늦어져서 예. 현재 계상을 못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던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예. 동료 의원들이 제가 준비해 놓은 걸 다 하셔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충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한 예산이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 현재까지 많은 것 같은데, 와이파이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의원이 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아 지원 대책으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시는데 네. 그 다른 지원되는 사업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양구군이 지금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차원에서 62개에서 2개 사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출산 관련한 그 사업은 뭐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이라든가 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청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이런 기존에 있던 거하고 시책까지 해서 지금
13개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업의 지원으로 양구군의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 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근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주 예비 부모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도 좀 하시고, 잘하셔갖고, 예. 지원 대책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40쪽에 취업 지망생 교육비 지원금 4,500이 계산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구직은 많은데 취업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양구군도 공조해서 이 취업 지망생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상담 사업, 그다음에 심리 검사 사업,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다음에 취업 성공이 될 경우에서 1년 동안 주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로 해서 15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양구군에서는 취업지망생 특별지원 사업을 이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매월 30만 원씩 저희가 3개월간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실 4,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고 50명 계획인데 50명 계획인데 대상 인원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총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불가합니다. 취업을 지금 따로 농가에서 농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맥심으로 잡아놓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고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 교육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기술 자격 취득할 때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원비도 대납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강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 학원 사실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책적으로는 매월 30만 원씩을 잡고 있는데 사실 양구군이 저희가 잡아놓은 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 고용노동부 정부가 하는 지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연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계산해 드린 겁니다.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명확하게 30만 원씩 3개월을 준다. 또 학원비를 대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사업에 자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여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네, 이건 주민등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구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경기 활성화, 여기에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 지역에 갖고 있기만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은 236쪽입니다. 네, 청년 창업 지원인데요.
이게 빈 점포는 사실 장사가 안 돼서 나오는 빈 점포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만 해서는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정말로 창업을 해서 청년이 빚을 안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매출을 올려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빈 점포 창업을 권장해서 성공하는 예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저 부기를 다룰 때 사실 빈점포 활용이라는 개념은 지역 경기가 빈점포가 있는 곳은 사실 또 상당히 그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점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청년들이 그 빈점포를 중심으로 한 창업 활동을 하는 데 따른 우리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비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실패해서 또 빚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네, 좀 전에 저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취업 지망생 특별 지원 사업. 네. 네. 요거를 관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네, 타 지역 다른 기업체들하고, 네. 우리 관내에서 잘 좀 공무원이나 이 유지인 분들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취업 지망생들을 좀 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네,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일단 구직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또 해서 이분들이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하여튼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조해서 견학이나 실습을 우선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 이 내용이 뭐 인구정책 추진인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전략사업에 왜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난 지금 앞만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 인구정책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아이를 낳자라는 정책이에요. 주민등록하고 틀리잖아, 그죠? 네. 아이를 낳자인데, 홍보물 구입 및 제작, 그럼 이건 뭐, 좀, 아이를 좀 많이 낳아서, 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주다는 얘기일 거고, 인식 개선 교육, 요즘 애 낳아도 나라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애 낳아도 좀 괜찮습니다. 이런 강사를 텐데, 이게 보건소에 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지금 내용도 보니까 이 장관 항목 봐도 굳이 여기에 있을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 부기가 이게 산모가 애 낳고 이거 지원금 받으러 다니려면 머리 좀 아프겠어요? 사회복지과 갔다, 보건소 갔다. 이거 왜 여기 있는지 이게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나? 이런 종 내용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10월 2일 날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무분장 자체가 이제 이 인구가 기획실 쪽에 개로 돼 있다가 네. 그 개는 없어지고 사실 인구 시책 부분이 저희 전력산업과로 사무분장이 돼 버렸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소견을 또 말씀드린다면 제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사실 인구는 웬만한 인구 모든 사업은 일개과의 인구 아주 무슨 담당캐가 좀 조직이 좀 다룰 수 있는 인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조직 개편상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얘기. 주민등록 갖기 운동도 기획조정실에서 소위 얘기하는 군청의 그 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직에서 가지고 어떤 뭐 지원이나 계획이나 관리 누수한 거를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부서에서? 총괄적인 업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개에서 이제 개도 없어진 상황이라 사실 좀 고민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중요한 사안인데 개원도 얼마 안 되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런 데서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갖고 있다.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 낳기하고 주민등록 갖기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걸 갖고 계시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쪽에서 할 게 없다. 계속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 이관될 수는 없다. 뭐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과 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향후 그 사무분장에 관한 뭐 개편이든 개선이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맞지 말 그대로 전력 산업과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 같아서 이거는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자치행정과에 개선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